예장 백석총회가 제43회 총회를 열고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단을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했습니다. 추천 결과 총회장에는 장종현 현 총회장이 연임됐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제70회 정기총회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을 중심으로 전국 24개 교회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스마트보트로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는 총회장의 단독 입후보한 박영호 목사가 무난히 당선됐습니다. 예장 통합총회의 온라인 화상총회에 대한 총대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로 소통이 어려웠다지만 총회장의 회의 진행이 편파적이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한국교회 안에서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목소리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번 주 대부분의 장로교단들이 총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통합총회 합동총회에 이어서 오늘은 예장 백석총회가 제43회 총회를 열었는데요.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경선제를 폐지한 백석총회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단을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했습니다. 추천 결과 총회장에는 장종현 현 총회장이 연임됐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백석예수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제43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루 4시간만 열린 총회는 대부분의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교단 역사상 첫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총대 1,049명 가운데 800명이 온라인으로 개별적으로 참여했고 총회 본부에서는 33명이 현장에서 참여했습니다. 금권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경선 제도를 폐지한 백석총회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단을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했습니다. 추대 결과 총회장에는 현 장종현 총회장이 연임됐습니다. 우리 총대들과 함께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제1부총회장엔 정영근 목사, 제2부총회장엔 김진범 목사, 그리고 장로부총회장에는 안문기 장로가 각각 추대됐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지원하는 목회 지원 협력센터를 우리가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또 모든 물질적으로 목회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총회 개회 예배 설교에서 총회의 질서를 강조한 장종현 총회장은 품위와 질서 있게 총회가 운영돼야 한다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편을 가르는 교단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회 예배에 이어 시작한 회무 첫 시간에서는 10가지에 이르는 총회 강령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상사에 고소 고발하지 않으며 총회의 상과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한편 백석총회는 코로나 시대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목회협력지원센터를 신설합니다. 또 백석미래발전위원회와 총회 설립 45주년 위원회 등 새로 신설하는 안건을 포함해 회전문 인사 차단 규칙 개정과 화해조정위원회 설치 등 주요 안건들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70회 총회가 오늘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을 중심으로 전국 24개 교회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스마트보트로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는 총회장의 단독 입후보한 박영호 목사가 무난히 당선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고신 70회 총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2일 조직총회를 시작으로 24일 부회, 10월 6일 정책총회로 분산해 개최합니다. 22일 온라인 화상총회에는 목사 장로 대의원 500여 명이 24개 교회에 분산돼 참여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임원 선거는 QR코드 인증을 통한 스마트보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은 고신선거관리위원회가 발부한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뒤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스마트보트는 3년 전 68회 총회 때부터 도입됐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스마트보트 방식이 빛을 발휘했습니다. 예장고신총회 105회기를 이끌 신임총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부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박영호 총회장은 투표자 수 509표 가운데 400표를 득표해 신임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박영호 신임총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성경적 원리와 교단 헌법을 강조하며 고신교회가 세상에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고신총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게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겠습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대구 서문로교회 강학근 목사가 당선됐고 2파전으로 치러진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서울 보은교회 우신권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잘 준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기획들이 잘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장 고신 70회 총회는 코로나19 우려에도 온라인 화상회의와 스마트보트로 총회를 무난히 치렀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광훈 목사 이단성 관련 이단대책위원회 보고는 다음 달 6일 정책총회에서 총대들의 의견을 물을 전망입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어제 열린 예장통합총회의 온라인 화상총회와 관련해 총대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소통의 어려움은 예상됐지만 총회장의 회의 진행이 편파적이었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예장통합 제105회 정기총회. 처음 시도한 온라인 화상회의는 일부 회집교회의 음질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을 제외하고는 우려하던 기술적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총대들의 불만은 회의 진행에서 나왔습니다. 총회장이 37개 회집교회를 살피지 않고 회의 본부격인 도림교회 안에서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오늘 이 큰데 몇 분만으로 총회가 진행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 떠 있는 전문들의 의사를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고 총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발언권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자 회집교회에 모인 총대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셔서 거기서 동의했고 거기서 진행하니까 우리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영등포 총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제주 지역의 한 총대는 무려 50분 동안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팻말을 들고 있는 총대들의 의견들이 완전히 묵살되는 오직 총회 임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만 진행되는 총회였습니다. 죄송하지만 훗날 일어날 회의 진행에 대한 편파적인 진행에 대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십니까? 단 4-5시간만 진행한다며 불필요한 순서는 삭제한다던 통합총회는 축가만 2번, 전 총회 임원들의 인사 순서까지 모두 넣었습니다. 중요한 논의는 배제한 채 의전에만 신경 쓴 총회에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이 4시간짜리 급족 같은 회의의 대부분을 의전에 시간을 쓴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우리 총회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절대로 우리 총대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총회장은 온라인 총회가 처음이라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온라인 총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는 이런 총회였습니다. 준비한다고 잘 준비했지만 서로 소통이 되지 못하고 함께했음을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철회 문제를 다뤄달라는 총대들의 요구에는 규칙부 해석 한마디로 더 이상의 토론 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총대들은 임원들이 원하는 안건만 처리하고 총대들이 원하는 안건은 외면하고 있다며 편파적 진행을 비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한국교회 안에서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무엇이고 이를 둘러싼 오해는 무엇인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목소리를 이순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어 21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보수교계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교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동성애 인정과 함께 동성결혼의 법제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절대 제정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우대하는 법이라며 평등의 원리를 벗어난 역차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본에 발의된 포차금법은 동성애 보호법임과 동시에 동성애 반대자의 처벌법이요,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으나 반대의 자유는 없는 역차별법으로 헌법상 신앙,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에 당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건 한국교회 총연합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장로교단들과 성결교, 그리고 각 지역별 교회연합 단체들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 제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양성평등 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도 여기에 더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바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지난 2007년부터 있어 왔지만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 무엇보다 보수교계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도 보수교계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을 의식해 법 제정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른 양상입니다. 정의당 법안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국회를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법 제정과 관련해 교계 안에서 반대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교계 진보권과 복음주의권 일부 단체 등은 법 제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소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자는 내용이라며 동성애 인정이나 동성결혼 합법화와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을 지낸 최부옥 목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너희들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라도 구원받아야겠어. 이런 입장을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간다면 이웃을 잃은 교회, 세상 등진 교회, 그 교회가 존재 이유가 뭐냐는 거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계 안에서도 본격적인 찬반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오늘 성소수자 부모 모임과 함께 호소문을 발표해 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박승열 소장은 교회도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며 교회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단죄하는 언행을 멈추고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일에 나서주길 호소한다고 전했습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 하늘 대표는 성소수자의 부모는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도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자식들인 만큼 차별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교회가 이들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정과 환대의 손을 내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제기한 선거권자 선출 결의 유효 확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늘 중부연회가 지난 5월 19일에 개최한 정기연회에서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 결의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군산영생교회가 김현웅 담임 목사의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열린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예장합동 군산노회 소속 군산영생교회가 4대 담임 목사인 김현웅 목사의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위임 감사 예배에선 익산 청복교회의 조태성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군산영생교회 이대수 원로 목사는 새 담임 목사로 위임된 김현웅 목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현웅 목사는 오직 주님만 전하고 사라지는 이정표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21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진 대상은 현악부문의 예원중학교 오지유 양이 차지했습니다. 최우 수상은 피아노 부문의 홈스쿨링 유민석 군, 관악 부문엔 제주제일중 고주현 군이, 성악 부문엔 대전 동산고 김민재 군이 수상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